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금값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오늘 이슈와 관련한 뉴스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안전자산 금값 1,900달러 선 돌파, 이틀째 신고가라는 제목입니다. 대표적 안전자산인 국제 금값이 1온스당 1,900달러 선을 넘어서며 이틀째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다. 27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전 거래일 대비 온스당 1.8% 뛴 1,931달러의 장을 마감했다. 지난 24일에 9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2거래일 연속 신고가 행진을 기록한 셈이다. 장중 한때 1,941.9달러를 찍으며 장중 기준 2011년 9월 6일 세워진 종전 최고치를 넘어서기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왜 이렇게 뛰는 건지 또 계속 더 오를 수 있는 건지 등에 대한 집중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년 전만 해도 금값이 제가 찾아보니까 1,420달러더라고요. 딱 1년 전 가격이. 그런데 지금 금값이 벌써 이제 2,000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어제만 하더라도 1,897달러의 장을 마감했는데 오늘 새벽에 이제 1,931달러로 정말 매일매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내 금값도 그 그람당 74,300원대 이렇게 올랐는데요. 직장 근무하면서 20년 근속으로 받은 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농담이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이런 금값이 현재 지금 2,000달러를 이제 목전에 두고 있죠. 시장에서는 2,000달러 돌파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혹자들은 3,000달러까지도 상승 여력은 열려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측도 일부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금값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뭐 금에 대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금값 행진이 좀 고공 행진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소장님을 비롯해서 이 직장에서 장기 근속하면서 그렇죠. 받은 금들 지금 잘 있는지 한번 챙겨 보셔야 될 타이밍인 것 같고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금값이 이렇게 고공행진하고 있는 움직이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됩니까? 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복잡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현재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척 이례적인 현상인데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만 있는 것이냐? 이렇게 지금 뭐 혹자들은 말씀할 수 있습니다만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가도 현재 지금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 금값도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 현재 벌어지고 있죠. 보통 우리가 안전자산이면 안전자산, 위험자산이면 위험자산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코로나19가 몰고 온 이후에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과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근저에는 풍부해진 유동성 때문에 현재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뭐 주가 같은 경우도 기업들의 실적들이 그리고 경기 상황들이 별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유동성의 힘으로 인해서 주가도 올라가고 있고 또 일부 유동성들이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도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금값이 현재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에 덧붙여서 현재 지금 달러가 약세 현상을 보이고 있죠. 왜냐하면 돈이 풀리다 보니까 달러가 전반적으로 강세보다는 약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달러에 투자하자라니 달러에도 투자하기 좀 어렵죠.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대체제로서 금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저금리 시대, 현재 지금 뭐 거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금리에 대한 수익을 나타내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올라가고 있는 금에 대한 선호 현상들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코로나19가 몰고 온 비상사태로 인해서 풍부해진 유동성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달러의 약세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대체제로 현재 금에 대한 선호 현상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교과서적으로 보면 사실은 안전자산이 오르면 위험자산은 그렇죠. 좀 떨어지고 떨어져야 되는데. 위험자산이 오르면 안전자산이 떨어지는 그런 그렇습니다. 게 교과서적인 어떤 모습인데 지금 뭐 그래프를 보면은 안전자산인 금값도 오르고 있고 주가 지수도 오르고 있고 이런 그렇습니다. 상황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여러 가지 특이한 그런 이례적인 현상들, 상황이죠. 이례적인 예. 건데 여러 가지 뭐 유동성의 힘 혹은 달러 약세, 저금리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그런 결과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앞으로 그렇다면 이제 어쨌든 사상 최고치까지 왔고 네.
$2,000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봐야 될지 조금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전망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죠. 지금까지 올라온 것은 그래 이해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인데 네.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정말 뭐 이게 $2,000 넘어서 $3,000까지 가게 될지 저도 상당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확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뭐 주식도 그렇지만 추세가 형성이 된다라면 이러한 추세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에 무게중심을 둬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상승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 새로운 단어가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재기적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이죠. 이 얘기는 이제 조지 소로스가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그 금에 대해서 A라는 사람들이 그리고 B라는 사람들이 그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죠. 금값이 오를 것이다라고 한다면 C나 D도 동조하면서 금에 대한 것들의 선호가 높아진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금에 대한 본질 가치, 솔직히 금에 대한 본질 가치가 얼마냐 이거는 따지기 어렵죠. 주식 같은 경우는 EPS가 있으니까 본질 가치를 따질 수 있습니다만 네. 금에 대해서는 본질 가치가 우리가 지금 현재 뭐 $2,000가 본질 가치냐, $1,000가 본질 가치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금에 대한 선호 현상들이 일어나다 보니 금에 대해서는 나도 갖고 있어야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재기적인 현상이죠.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서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지금 글로벌 트레이딩 자금들이 수익률 게임도 일부 나서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자금들이 분산이 됐었죠. 원유라든지 달러라든지 뭐 굴이라든지 뭐 이런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분산이 됐었다라면 이제는 이런 쪽들에 대한 분산 효과보다는 금에 대한 집중도가 더욱더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거론했던 원유라든지 뭐 여타 다른 실물 자산들에 대해서는 투자할 만한 매력도가 그렇게 과거처럼 높지 않다라고 현재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런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장 하기 좋은 것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던 재기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금에 대해서 자금 수요가 대거 몰리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 증시에서 지금 본다라면 일부 뭐 바이오주라든지 뭐 언택트라든지 이런 쏠림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금에 대해서도 쏠림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의 인식이 야 이거 금을 갖고 있으면 어쨌든 금은 망하는 건 아니니까 언젠가 금이라는 것은 돌고 돌면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금이라는 것을 보유해도 내가 상관이 없지 않겠는가 이런 또 인식들이 또 있는 거죠. 따라서 금에 대해서 선호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앞으로 당분간 금값 상승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금값을 꺾을 만한 그런 요소들은 지금 현재 특별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떤 뭐 재화의 가격을 전망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고 쉽지 그렇죠. 않은 일이지만 어쨌든 네. 시장 상황,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봤을 때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금값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 조금 많이 보인다라고 그렇죠. 훨씬 더 이제 많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자, 이렇다면 이제 투자자들은 자, 그렇다면 금에 투자를 해볼까라는 마음을 조금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투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실물을 투자하는 방법 혹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 맞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일단은 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실물과 금융자산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금융에 대해서 현재 지금 뭐 금값이 올라가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 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대표적으로 금 관련 ETF에 투자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그러한 자산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파생 상품이 존재하는데 금융상품 같은 경우 거래 비용이 낮죠.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하게 수수료만 지급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금을 사게 된다라면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보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래 비용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려면 금융상품이 편하고요. 하지만 내가 금을 뭐 하다못해 안전자산으로 보유를 해서 뭐 자식들에게 물려준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장기 투자를 한다라면 실물이 낫겠죠. 하지만 우리가 금융 투자에서도 여러 가지 좀 걸림돌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금 관련 ETF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금에 대해서 비중이 높은 ETF가 있는가 하면 금 관련 기업에 대한 비중이 높은 ETF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금 관련해서 ETF 같은 경우
금이냐 아니면 금광이냐 아니면 금채굴업체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에 따라서 ETF의 가격 변동성들이 각자 좀 다릅니다. 어떻게 본다라면 채굴업체라든지 광산을 소유한 ETF 같은 경우는 다소 조금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폭들이 있죠. 왜냐하면 금을 계속해서 채굴한다라든지 광산에 대한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ETF 같은 경우는 급등락은 없습니다만 스테디하게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금에 대한 비중이 높은 ETF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변동성이 좀 크죠. 하지만 소위 말해서 수익률을 좀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이냐, 단기냐, 중기냐, 장기냐. 여기에 또 단기도 내가 빠르게 수익을 볼 것이냐 아니면 다소 안정적으로 볼 것이냐라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은 정말 다양하게 나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증권사라든지 거래하시는 은행에서 문의를 하신다면 충분히 서포트를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러한 것들 그냥 무차별적으로 금이 올라가니 금을 내가 사볼까라는 생각보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내가 과연 얼마만큼 이 자금을 투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수익률을 추구할 것인가를 잘 살피셔서 투자 상품을 선택하는 그런 현명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물과 금융상품 투자 비교를 해주셨고 또 금융상품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같은 금 ETF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어떻게 이제 비중이 나눠져 있는지, 그렇습니다. 금 비중이 높은지, 혹은 금 관련된 다른 기업들, 맞습니다. 업종에 대한 또 비중이 높은지 이런 것들도 잘 살펴보고 선택을 하시는 건 좋겠다라는 설명이셨고, 자 어쨌든 금값이 이제 거의 상당히 높게 고점이라고 맞습니다. 생각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여기서 추격 매수가 가능할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가장 곤란한 질문인데 네. 예, 결국 이 얘기를 시청자분들은 듣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렇죠. 금에 대한 투자를 하든 안 하든 금값이 과연 올라갈 것인가라는 부분들인데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 금값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우상향했었죠. 제가 젊을 때만 해도 금값이 5만 원대였었는데 네. 지금 7만 원대인 거 보면 거의 5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은행 수익률보다는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이라는 게 한정된 자산이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도 채굴은 계속해서 일어나고는 있습니다만 한정된 자산이고 이것이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는 것들이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신다라면 투자가 가능하고 또 한편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금융상품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것이라면 차라리 실물 거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실물도 두 가지입니다. 금을 여러분들이 직접 사서 여러분들의 금고에 보관하는 방법도 있고 금을 사서 예금으로 보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예금 같은 경우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실물로 찾을 수 있다는 거 은행에서만 거래가 가능하지만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것들 첨언으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따라서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할 때는 ETF,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실물을 거래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현재 아무래도 이 시장에 있어서 코로나19 이후에 안전자산으로 대표되는 건 금밖에 없다. 달러도 이미 그 지위를 잃었고 물론 위험자산에 투자하실 분들은 주식에 투자하겠습니다만 안전자산에 내가 그래도 투자하겠다라고 한다면 금에 대해서 투자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금에 대한 투자 매력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이셨고 실물에 투자하는 방법도 실물을 사서 금고에 보관하는 방법도 있지만 금 예금을 또 선택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서 이 금과 비교해서 투자 자산으로 원유나 달러, 농산물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금 외에 다른 상품 투자는 좀 어떤지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금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은값도 또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금과 은은 성격이 좀 다르죠. 우리가 왜 금은이라고 나눴느냐라는 것들이 단순한 물질에 대한 것들보다도 성질에 대한 것들도 서로 좀 다릅니다. 은값도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우리가 1등주와 2등주가 올라갈 때는 1등주에 투자하셔야지 2등주를 따라가서는 수익률이 그만큼 나지 않는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결국 투자하시려면 금에 집중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금값이 들썩이다 보면 앞서 언급드렸던 원유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썩이지 않겠는가라고 앞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글쎄요 그런 쪽들에 대해서는 별로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워낙 경기가 침체를 나타내다 보니까 결국 썩 매력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 경기가 안정화돼야만 이러한 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매력도가 높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자산에 투자하신다면 금에 집중하는 것, 달러보다는 금이 훨씬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산에 투자를 하신다면 금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